이 흐름을 봤습니다. 양주열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저기 흐름이 있어요. 예, 아니 저기 그게 무슨 아니 있어요? 시간적 무슨 흐름, 뭐, 시간적 흐름은 있죠. 예. 그냥- 흐름과 아니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데 실소가 터집니다. 실수는 서지는데 저 흐름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정말 완벽히 혼란에 빠졌어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오늘도 이 추위에 저녁 되니까 굉장히 추워지는데 국회의사당 쪽문 곳곳에 지금 자리를 지키고 못 믿겠다, 우리 예. 집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어제 밤에였나요? 저도 지금 날짜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네, 12시 가까이 됐었을 때 오마이뉴스에서 마지막으로 퇴근해서 갈 때도 예, 보니까 그 시간에 또 있더라고요. 네. 이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이 혼란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 가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윤석열이라는 인간과 예. 오랜 시간을 같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어찌 보면 앞장서서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 예, 가장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그나마 꾸준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어요. 네. 윤석열보다 못해 한동훈은. 왔다 갔다 하는 예, 거죠.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딱 나오는 게 그날 밤 계엄군 들어왔을 때부터 보면 아 이거 나 죽겠다 싶으니까 도망왔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살려줬잖아요.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끌고 들어와서 못 우리 들어올 뭐 자리에. 표도 필요했었고. 예, 아니 네. 표는 필요했지만 대표니까 원외 인사잖아요. 거기는 한 표가 없잖아요. 근데 정작 아니, 아니. 본인은 그 주위에 몇 명의 의원들이 애워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같이 들어오고 그쪽이 계속 그 원내 쪽에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예, 들어오라고. 예. 네. 그러니까 상황을 약간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가니까 살았다 싶더니 바로 모습을 태도를 바꿨다가 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 듣고 너 잡혀갈 뻔했어.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지고 바로 직무집행해야 되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만나고 와가지고는 또 우리 형님이 저요 천천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아 정말 혼란의 도가니탕이죠. 근데요 그 한동훈 대표 이건 뭐 저희가 너무 이른 결론을 낼 필요는 없는 거지만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인상이 이번이 또 사실 처음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정치인으로서 말이 앞뒤가 바뀌거나 어제는 맞는데 오늘이 틀린 경우가 사실은 이 케이스만 있었던 건 김건희 아니잖아요. 씨에 대해서도 계속 입장이 바뀌었죠. 특검법이 발의가 계속 특검법에 관련해서 입장이 바뀌었고, 예. 뭐 이번에 보면 특히 이제 탄핵에 대해서도 하루 사이에 말이 그냥 여러 번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아 그러면 지금 민주당 계신 의원들 분들도 대부분 한동훈의 어떤 그 워딩 그대로를 재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된다. 즉 가령 예를 들어서 직무정지는 곧 탄핵은 아니다.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의 얘기는 그때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얘기를 꾸준히 밀고 나가거나 관철할 힘과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럼 앞으로도 그 한동훈 대표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당 대표직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예, 어제 10시에 윤석열 담화에서 예. 앞으로의 뭐 국정 운영 뭐 이런 거 당에 일임하겠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권력을 나한테 주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 그 당에 일임하겠다 그랬지 당 대표한테 일임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죠. 예, 우리 당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했으니까. 네. 나한테 네. 주는 거로 이제 받아들이고 신났어. 네. 이제 대통령 놀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또 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친윤은 추경호, 네. 친한은 한동훈. 한동훈. 이렇게 그래서 당대표 원내대표의 어떤 대립 구도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내가 후임 원내대표를 지명하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당을 완전히 당대표가 장악하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예. 웬걸 택도 없는 소리. 네 그리고 사실 원내대표 물러난다고 했는데 그거를 두고도 지금 당에서 갑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예. 김칫국을 그냥 서너 사발을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비상계엄 직후니까 친윤들이 가만히 그나마 있는 거지. 예. 오늘 11시에 무슨 공동 담화처럼 내가 이제 대통령 권한 내 거야. 내가 예. 행사하는 거야. 이거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며칠 지나면 그거 갖고 공격하고 예. 너 이거 헌법에 어디 근거가 있냐? 예. 없지 사실은. 예.
너 권한 남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흔들어 갖고 예. 그리고 친윤들이 흔들 때 저렇게 이른바 뻘짓을 해놓으면 예.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 예. 그래서 당 대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저도 근데, 사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어. 당에 위임한다는 말의 의미를 봐야 된다. 예. 그래서 한 10일쯤 지나면 당 대표를 바꾸든지 할 아. 거다. 야, 진짜 예. 이것도 또 그래서 빠져나올 거다. 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네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전 사실 저 인간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독대를 하거나 뭐 협상을 하려고 드는 것도 좀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 전에 따져보면 사실 2주 전만 하더라도 그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당원 게시판 논란 주제로 막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좀 극심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내란 선포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도 마저 뭔가를 바라는 게 있다니 전 한동훈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자, 우리 박주민 의원이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속보가 나온 게 민주당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발의를 해서 12일에 처리하겠다. 이제 요 계획이 하나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또 있네요. 오늘 지금 막 경향신문에서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내부 상황이 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이제 그 로드맵 자체를 잘 짜셔가지고 촘촘하게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듣고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단식 농성은 당 차원에서 결의한 건 아니고요. 예, 중진 의원님들 중심으로 좀 릴레이로라도 단식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지를 동료 다른 당의 의원들, 특히 국힘의원들에게 호소를 좀 하자. 예. 뭐 이런 취지로 좀 몇몇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것 같고요. 로텐도홀에서 단식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바깥에. 바깥에서 하시겠대요? 네. 아이고, 노숙 추운데. 노숙 농성을 하면 단식을 하는 걸로 아. 그렇게 좀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특검은 아시다시피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다 지금 대통령이 지겠다 그랬어요. 예. 저희가 특검을 발의하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보면은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나씩 따박따박 압박도 해나가면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 선의에 기대면 되는 거 아니냐처럼 얘기해요. 이미 대통령 정치적 선언했다. 네. 그래서 아닌 걸 하나하나씩 보여줄 거예요, 저희가. 예. 예.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의 대처에 대해서 또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박주민 의원 응원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그 단식은 위험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198표의 가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몇 차례 더 시도한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오늘 박주민 의원님 저희가 2분 정도 오버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아까 그 영상 다시 돌려주세요. 내란의 힘이라고 규정된 어제 표결하지 않고 도망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 장면은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이 런치는 도망가는 김성원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오마이뉴스 TV가 직접 촬영해서 인물들을 각각 주요 인물들을 좀 특정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의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 직원들과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내지는 부역자라고 이제 그런 강한 메시지까지 내뱉고 있는 민주당의 보좌진들과의 어떤 그런 충돌, 갈등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성일종 의원도 보이고 아까 김재섭 의원도 지나갔고 뭐 이제 105명들 중에 일부 의원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 105명이 내란 105적이다라고 이제 멸칭을 붙여서 공유가 되고 있고 지역구에서조차 굉장히 압박을 많이 넣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뽑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 사이에 2부로 저희가 넘어왔는데 자 오늘 지금 2부는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자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니 뭐 어제 상황 우리 신용환 교수님 어제 상황에 대한 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상황에 대해서? 뭐 익히 예상했던 대로고요. 제가 네. 11월 21일 날 네. 의원님들하고 하는 모임에서 이제 인사말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최고 지도자급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 들어갔던 사람들 예. 이들이 여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일단 부결시키고 뒤에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시간을 벌어가면서 네. 뭐 질서 있는 퇴진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예.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이제 페이크를 쓰는 거죠. 속임수를 쓰면서 시간을 네. 끌 것이다. 네. 라고 이미 11월 21일 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은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특히나 비상계엄까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예, 바뀌겠지 했지만 역시나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예. 예상대로 슬프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상을 하셨던 대로 돼서 더 슬픈 네, 네, 감정이 있을 예. 텐데 그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화면을 보시고 또 우리 지금 제작진들께서 준비하신 일간지들의 보도를 좀 보여드리면 뭐랄까요? 이제 이 105명에 대한 어떤 정치적 미래랄까? 저는 상당히 암울하다고 보고 다시 정치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기 아까 나갈 때 그 참 이름들을 잘 지으세요. 네네. 어제부터 저도 가능하면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끌고 나가고 싶은데 좀 비웃고 싶기도 하고 이게 화를 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네, 나갈 때 동그라미 쳐서 뒤에 의원이란 말을 붙여놓는 것조차도 저는 필요한 네. 일이었을까 싶어요. 그냥 이름만 석자만 딱 박아서 저희가 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들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단순히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란 말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고 각각의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헌법 질서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300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2명, 3명 만들었고 당마다 한 사람만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밤 늦게까지 사실 그 부결이 되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서까지도 여의도에 좀 국회의사당역에 아까도 이제 지금도 남아 계신 분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왜 여기 나와야 돼? 이 추운 겨울에. 그렇죠. 네. 왜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고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신 답변에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네. 박근혜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 지금은요. 지금도 만약에 이때만 넘기면 될 거야. 아우 저기 뭐 야당 되고 나니까 되게 힘들었어. 지금 넘겨가지고 좀 시간 들이고 우리 국회의원 자리 유지하면 우리는 또 살아날 수 있어. 아니요. 그때 박근혜 때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요. 예. 그나마 그때 박근혜 때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예. 고충을 겪었지만 저는 살아남았다고 봅니다. 음. 지금 저런 행동 이어가면요. 진짜 못 살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 홍준표 시장이 뭐 자신감을 갖자 그때랑 다르다 지금은 오히려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데 예, 저도 그걸 봤는데 좀 어이없는 해석이신 뭐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을 당해봤던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어쨌든 제3자 예. 최순실이라고 하는 제3자의 국정농단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국민들에게 직접 총칼을 겨눈 내란죄입니다. 예. 동렬에 비교할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해야죠. 더 지금 해볼 만하다고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은 뭐 이제 내각을 새로 꾸리자, 뭐 이제 뭐 중립 내각, 뭐 비상 내각 이런 표현들을 좀 일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는 걸까요? 두 분 공통점 있잖아요. 지금 예. 명태균 씨 거에 지금 두 분 다 경각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잠시 며칠이 저희가 잊어버렸는데 예. 바로 이거 이제 끝나고 예. 수사 시작되면 그분들 다 줄줄이 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지금 이 탄핵이라는 국면을 넘어가야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어쨌든 네. 쏠려서 요게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야 본인들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 말씀이시죠? 거기에 플러스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 이러다 혹시 진짜로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한동훈한테 무게가 실리는 걸 또 그건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뭐 이 와중에 자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예, 그 안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그
김용남 의원님은 이제 과거에 이제 의원직 하시면서 네. 실제 국민들의 여론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장면들이 아마 스쳐 지나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 만나가지고 악수 한 번만 해봐도 우리 정당이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의원직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충분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105명이라는 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지금 그분들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들 각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네네. 그 계산하는 게 조금 멍청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다 계산을 해. 그래서 나한테 가장 이익되는 방법이 뭘까? 나 야당 국회의원 하기 싫고 계속 여당 국회의원 할 거야. 네. 또는 내가 일단 상당 기간을 내가 사실상의 대통령 권한대행, 네. 헌법상에 있지도 않은 개념이지만 예. 권한대행하면서 시간을 끌고 가장 강력한 정치적 맞수는 그 사이에 피선거권 박탈로 아웃되고 그러면 내가 보다 쉽게 대선 치러서 집권하고 예. 뭐 다 자기 이익으로만 계산을 하는데 네. 이 멍청이들이 예.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예. 예.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계산을 안 해요. 네. 근데 그걸 몰라. 네. 그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한동훈 대표만 해도 저는 대선에서 거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안 그래도 위헌적인 쿠데타 때문에 치를 떨고 있는데 거기에 위헌적인 사실상의 권한 대행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이 정치적 센스는 도대체 뭐야? 거기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요. 제가 보기엔 김재섭 의원이 참 안타까운 거에 예. 그걸 윤상현 의원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처지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예. 윤상현 의원 지역구하고 김재섭 의원 지역구하고 일단 지역구가 틀리고 예. 둘의 역량이 틀려요. 예. 여기는 재벌 사위야. 예. 미추홀 의리 지역구인 윤상현은 재벌 사위. 여긴 재벌 사위야. 예. 김재섭은 가진 게 뭐 있어? 네. 그걸 여기다 물어보면 어떻게 처지가 다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거 때고 선거 전이고 쓸 수 있는 총알이 다르고 네. 역량이 달라요. 네. 그걸 어떻게 여기다 물어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 저희가 또 애써 편집해놨으니까 우리 양조열 변호사님이랑 신용환 교수님 없어요? 없어요? 안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에 나와서 김재섭 의원이 윤상현 의원에게 형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는 일단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내가 박근혜 탄핵 정국을 살아남은 산 증인이라면서 좀 버티면 된다. 국민들 입장이 또 달라질 거다라는 식의 그런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잠시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근데 너무 슬픈 장면 아닌가요, 변호사님?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김재섭 의원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소심파라고 라고, 나름 보도가 됐으니까. 보도도 됐었고 그 동안에 이제 김재섭 의원도 참. 초선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도봉 지역이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니지만 그럼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워낙에 그런 이미지들이 좋았고 소신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매체에도 많이 나왔었고. 예. 근데 불길했던 게 이제 금요일 밤에 오마이뉴스에서 저도 그때 마지막에 의원총회 있었을 때 의원 11시 반 정도까지 돼서 의원들이 나갈 때 추루로 나갔는데 윤상현 의원 손을 잡고 나가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웃는 거예요. 예. 거기 있으면서 이제 곽수산 씨가 저거 웃는다 막 이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에이 그냥 뭐 윤상현 네. 원래 나갈 네. 때마다 웃는 건데 네, 네.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네네. 라고 했는데 곽수산 말이 맞았어. 네. 이게 뭐야 도대체. 네. 손을 꼭 와. 깎고 손잡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거 어떻게 봐야 될까? 윤상혁이라고 하는 노쇠한 인간에게 넘어갔다라고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유명남 의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멍청한 선택을 했어요. 네. 이제 그 한 장면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유튜브에 나가서 자백한 그 내용 때문에 보수의 어찌 보면 촉망받는 젊은이로 청년 정치인으로 클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저는 꺾이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소장파 5인이 김상욱, 우재준, 김재섭, 김소희, 김예지인데요. 김예지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밝혔듯이 찬성 입장으로 밝힌 걸로 단독 보도가 나와 있고 김상욱 본인은 일단 투표는 했는데
본인은 당론에 따라 반대했지만 이번 주에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올라오면 동의하겠다, 찬성하겠다로 밝혔고요. 우재준, 김재섭, 김소희 이 소장파라고 불리는 세 분은 표결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김재섭 의원만을 거론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저희가 제보가 들어와서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따르자면 김재섭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대목을 얘기하다 보니 그런 거고요.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나 이제 김재섭을 뽑았던 이제 분들이 소위 이른바 이제 맘카페라고 하죠. 커뮤니티에서 나 김재섭 좋아해서 뽑았는데 도나스가 도봉구가 낳은 스타의 줄임말이랍니다. 네. 그거를 이제 김재섭 의원이 이제 캐치프레이즈 형태로 많이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도봉구가 낳은 쓰레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 도나스가 도봉구가 낳은 쓰레기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그 어머님들이 비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 다시 도봉구에서 정치 못하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뭘까요?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개인적 인연을 말씀드려서 뭐 조금 인연 있으시구나. 죄송하지만 네. 네네네네. 이제 제가 정부 청년 정책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네네네. 그래도 소장파라는 의원들하고는 꽤 뭐 가깝게 지내고 편안하게 지낸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김재섭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하면서 또 결혼을 그렇게 뭐 결혼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이도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네네, 됐고. 그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개혁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도 많이 했는데 네. 어제 저도 추위에 떨면서 이제 요 바로 국회 앞에서 같이 집회를 하면서 그래도 김재섭 의원은 나오겠지, 남아 앉아 있겠지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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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네,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김재섭을 예, 진짜 네, 너무 진짜 많은 많이 분들이 했어요. 찾았어요. 많이 네.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그렇게 되지를 않고 뒤에 화면에 이제 막 사람들 나가고 하는데 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또 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좋지 네. 않았어요. 예, 아니 돌아올 방법이 있을까 이 정도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이 정도면 아.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그 의원이니까 예. 돌아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총선 때 안규령 대변인하고 붙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교롭게 한 사람은 계엄군 총구 앞에 섰고 네. 한 사람은 투표 안 하고 도망갔고 이거 너무 극렬하게 대비되는데. 그래서 같은 지역구에서 대결한다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뭐 시나리오까지 벌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어제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감이 없나? 제가 아니, 그러면은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물론 그래요. 앞으로 또 자기 석고대지하고 또 예. 완전히 달라진 모습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닌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네.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예. 저 그 윤상현의 말에 숨은 함의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개돼지야? 잊어먹을 것 같아? 예. 그런 설득에 넘어갔다라는 이미지를 줘버린 거예요. 예. 이때만 넘기면 된다라는 이 말에 넘어갔다는 게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죠? 아니,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 자기 양옆으로 5명 끌고 들어오면 용서해 주기. 그 혼자 들어오는 거 갖고 의원님이- 약하고. 의원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딱 답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힘 좋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5명을 끌고 같이 어. 들어오면 용서해 주는 거. 양쪽에 딱 끌고 아니 근데 4명도 안 돼. 4명도 안 되고 5명. 5명. 네, 5명. 5명 정도면은 어느 정도 뭐랄까 뭐 참작을 해줄 거다. 예. 그러면 국민분들께서 한번 봐주기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탄핵 반대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찬성 그렇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어제 마지막에 등장한 김상욱. 얼떨리우스처럼 참석해서 다들 박수 치고 막 눈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전 반대 쪽에서 힘세게 만들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상욱 의원의 그 메시지 자체는 저는 좀 실패했다고 보지만 태도적 측면에서는 사실 뭐 어쨌든 표결을 하러 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분들도 덜어 있더군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시나리오인데 이 105명이 저희 작가님 그 일간지 화면은 못 보여주시는 거죠. 예, 뭐 오케이. 예, 근데 그 일간지에서도 뭐 이제 사실은 신문이 나올 날짜가 아닙니다만 105명이 내란에 동의했다. 내란 동조범들이라고 한겨레나 경향 이런 쪽에서 딱 규정을 하면서 일면에다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의 정치적 압박을 제가 저 105 중에 한 명이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어떤 해법을 드리냐면 105명이 용산 앞에 가서 진짜 올 삭발하고 진짜 이마를 땅에 찌으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장 사퇴해달라고 요구하면 국민들이 그거 받아줄까 말까 정도의 심정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개개인별로 다음 주에 탄핵 소추안 투표할 때 로텐도홀에서 정말 무릎 꿇고 김상욱처럼 울어야 된다. 찬성한다 나 이제. 그 정도가 아니면 못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그거
또 해법이겠네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다시 지켜보겠다.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압박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러길 저도 기대합니다. 근데 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내내 두 분 다 이제 공직에 계셨으니까 제가 항상 자주 이제 여의도나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게 안에 들어가 보면 네. 바깥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옆에 목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리는 거고 당장 내 위에 있는 상사들이 더 가까이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못 가겠다는데 또 내가 그거 깨고 나 혼자 돌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더 강했던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도 그게 더 강했던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18대 총선 이후로 계속 총선 때마다 이른바 물갈이가 되면서 구성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퀄리티가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힘에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선 의원들도 이른바 역량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번 총선의 공천을 엉터리로 했거든. 18대 땐 친이 쪽이 한번 속된 표현으로 말아먹고 19대 20대 때는 친박이 한번 말아먹고 21대는 황교안 대표 때 또 왕창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22대는 정말 죽도 밥도 아닌 공천을 해놨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선배 의원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예.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 지역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결정을 예, 예. 해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이 안 돼요. 그 능력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힘은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수명이 다한 거고 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예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해체를 해서 아예 구성원의 거의 대부분을 다 바꾸고 예. 새 사람을 받아서 시작을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 이어받아서 또 양재열 그 변호사님 말씀 같이 이제 답드리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나서 정말 지하실 바닥까지 떨어져서 쓸개 씹어 먹으면서 정말 자기 가죽 껍질을 다 벗기는 그런 어떤 혁신과 이런 노력들 없이 갑자기 이제 대릴사이를 들였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근데 대릴사이가 더군다나 소슬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요. 내가 이 집에 적자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요령으로 테크닉으로 또 쉽게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쉽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화에 깔려 있고 아까 이제 계속해서 줄서기로 싹쓸이 죽고 또 싹쓸이 살고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계열 보스만 바라보고 예. 어떤 보수의 가치 그들이 말하는 맨날 입으로만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국민의 책임 국민에 대한 뭐 무한 책임 이런 거는 아예 온데간데 없고 현상만 남은 거죠. 현상의 정점인 자기 자리. 예. 예, 국회의원이라는 배지, 자기 자리. 그러다 보니까 옆에 거 하나도 안 들리고요. 국민은 전혀 없고 국민의힘 당 네. 그리고 자기 자리.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보존하거나 또 재선되려면 그 안에서의 보스 계열. 그런데 보스가 이미 다 죽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본인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예, 있는데. 본질적인 거를 전혀 생각지 않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정치와 거리가 멀고 그냥 일상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게 야, 뭐 너도 잘 알지 모를지 뭐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어쨌든 공직에 있지 않으니까 야 국회의원들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걸 못 놔가지고 저렇게까지 국민들이 화나고 있는 상황에도 그거 하나 지키려고 저렇게 했냐? 저 사람들 다 도대체 뭐 해먹고 사는 거야? 거기에 뭐가 더 겹쳐지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관련된 사건들이 진행 중이에요. 거기서 온갖 여론조사 공천 개입도 시작해가지고 드디어는 나가서지 뭐 공천을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만 해도 직전에 20억 수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의 자연스럽게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 저기 그렇게까지 막 몇억 몇십억씩 해먹고 하니까 지금 욕 먹더라도 그 자리 꼭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 우리 말은 안중에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 참 이게 그 대다수의 이제 국민분들이 지금 세 분의 하신 말씀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실 텐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제 이 계보를 이어온 거잖아요. 간판만 바뀌어가지고 사람들 뭐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여전히 명맥을 이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실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역량에 대한 부족도 있지만 이게 유튜브와 이제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 의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더 우경화됐다 이런 측면들도 지금의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드는데 영향 주지는 않았을까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그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누구 뭐 인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예, 아니 내란 수계를 어떻게 탄핵을 안 하냐 예, 말이 예. 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했다 난리 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문자 보내는 사람의 90%는 탄핵 반대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해 장막 속에 쌓여 있는 거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그거는 뭐 광화문에서 지금도 탄핵 반대 외치는 그 양반들의 목소리고 예, 예. 그게 정말 90%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어쨌든 사람이 자기 피부에 와닿는 거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많이 크게 와 닿으니까 예. 그런 영향을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탄핵 반대가 훨씬 센가? 예. 아니면 정말 나중에 내가 또 선거에 나갔을 때 나한테 표를 줄 사람들은 여전히 탄핵 반대인가? 예. 이런 좀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안 그렇거든요. 제가 네. 보기엔 네. 선거라는 건 항상 가운데에 있는 이른바 중도층 내지는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지. 예. 그 지금도 윤석열이 잘한다고 하는 13%만 보고 정치를 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거는. 예. 그 2017년을 돌아보면 금방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들이 위기를 타개하는 그 방식, 이미 이제 젖어진 습성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관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누적이 되면. 2017년 그런 정도의 탄핵이면 백서도 쓰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뭐 정말로 어떤 중도 합리의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어땠습니까? 잠시 이제 임명진 임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뭘 하면서 하다가 홍준표라는 분 나와서 점점점 우르가면서 당 이름도 자유한국당으로 맞습니다. 바뀌었죠. 오히려 네, 더 네, 네. 그러면서 뒤에 이제 황교안 대표 뭐 등등등 하면서 점점점 더 네. 우르가서 이제 부정 네, 선거까지 이제 선거에 쭉 나오죠. 나왔었고요. 이런 위기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백서까지 내고 정말 석고대죄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고 깨어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부족한데 예. 점점 자기들 지지하는 쪽에 그 소수 가까이서 보이는 거죠. 예. 그럼 왜 그랬을까? 지금은 또 왜 그럴까? 제가 이런 농담을 드려봤어요. 뭐 검사하셨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씨는 과연 예. 승률이 몇 %일까? 검사할 때 예. 한동훈 씨는 과연 몇 %일까? 예. 기소하면 다 이긴 거죠. 어. 나머지는 가서 지든 말든은 공판 검사가 잘못해서 진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결점의 100% 무오류의 인생. 그러니까 남의 말 옆에 거 다 들을 필요 없이 자기들 예.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만나고 싶고 하는 사람들 말만 늘 듣고 예. 왔다. 그건 제가 같이 캠프에서 있으면서도 비슷한 면은 굉장히 많이 봤다. 예. 갇혀 있는 사람들이네요. 이게 되게 지금 대한민국에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게요. 아까 이제 지금 신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고 두 분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 그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2000년 17년 그 이후 사실 그 전부터도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공천이란가 제대로 된 당의 면모로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걸 못 하고 있었고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수님 말씀을 빌자면 줄서기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불행한 게 그 줄서기의 정점에 그냥 단순하게 보수적인 어떤 강한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 극우 유튜브의 말을 믿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21대 총선부터가 이런 어떤 민주당의 중국 해커와 연결한 그 부정 조작으로 부정 선거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각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지역구라든가 진짜 민심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들어간 다음부터는 줄을 서는 데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이 어디에 빠져 있고 저 말에 진짜 배경이 뭐가 있고 뭐가 잘못된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체 그 국민의힘이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일을 맞이했고 그러고 나서도 그 계엄이란 걸 국민들이 막아주는데 국회에서 그거를 풀지를 못하는 황당한 일이 난 거예요 지금. 이 불행한 일이 이거 그 윤석열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극우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구나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실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에 뭐 선관위를 계엄군이 가서 일찌감치 이제 장악하려고 했다거나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오려고 했던 내용도 결국 부정선거론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어제 부정선거 지금 화면에 정확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 관련 대책이라는 문건을 갖고 오신 이제 거예요? 제가 어제 공개를 했죠. 그리고 SBS 8시 뉴스의 메인으로 이제 네.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여기 제가 국회만 난입한 줄 알고 처음에 정신없이 있다가 예. 선관위. 예. 그 다음 날 보고 선관위를 더 먼저 왔고 뭐 더 많은 병력이 예, 갔다 이걸 보고 예. 저도 깜짝 놀라서 왜 이랬을까 하고 예. 혹시 이제 몰라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그 자료들 외장 하도 네, 네, 네. 자료를 이제 쭉 키워드 검색하고 하다가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2021년 12월 29일자 예. 자료인데 예.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죠. 저는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받을 일은 일도 없는 문서죠. 예. 제가 직접 담당하는 파트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가 정말 제가 소름이 돋은 게 여기 첫 장에 보시면 2020년 4월 15일 그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내세우고 있어요. 2020년 총선 말씀하시는 총선에 거죠? 대한 거, 네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 미검증이 됐다고 하면서 네. 여기 그 각종 그 조작에 대한 이런 방법에 대한 우려에 예.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출하면서 예. 3쪽에 보면 양정철 씨도 요인 체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네, 보시면 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양정철 개입설. 네.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서 중공산당 당규와 교류협력 체결하고 그래서 화살표 치고 중국 개입설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체포 명단에 있었다면서요?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여차하면 예. 중국하고 외교 문제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짜 연결됐다라고 한다면 네네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예. 보시면 요 네. 밑에 보시면 검증 과정은 서버 확보라는 지금 문장 보이시죠? 예. 예. 왜 중앙선관위에 난입했는가? 네네네. 라는 부분이 여기 명확하게 써 있고 예. 그리고 요 뒤에 보면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책을 보시면 네. 전부 선관위 내부 감시 감독 강화, 선관위에 대한 강한 불신 얘기가 나오죠. 예. 근데 2024년 4월달 총선 얘기는 안 해요. 자기들 정권에서 한 거니까. 예. 2020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 단적으로 보시면 캠프 내 조직으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발족시킨다라고 돼 있죠. 네. 2022년 2월 10날 제가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예. 2월 저희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월 10날 공명선거 감시단이라고 후보 직속으로 만들어요. 실제로. 그리고 3월 초에 부정선거 감시단이라고 당사 3층 기조국에다가 만들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마치 제가 느꼈던 게 부정선거에 집단적으로 무슨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 아니냐. 예. 제가 이 개수를 보시면 제가 그냥 대충 수기로 적어놓은 거 수기로 네, 이렇게 네, 회의하면서 네. 적은 거를 다 세본 게 9번 정도 부정선거에 대한 회의를 해요. 아니 부정선거 이런 것들은 그 파트에서 한두 번 하면 저기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감시감독할 사람들 하면 하는 거잖아요. 왜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전략회의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마도 이런 출발을 보면 진짜 이 문서를 보시면 이번 선관위 그 난입한 거랑 거의 퍼펙트하게 일치하거든요. 이 연속 선상에서. 네, 그리고 네, 네. 그들이 그 다음 날부터 찌라시처럼 돌리는 예. S 인터넷 언론에 나와 있는 그 기사들 예. 하고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이어져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됐을까? 네.
안의 핵심들 가운데서 예. 이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다. 그 정점은 윤석열 예. 대통령, 윤석열 당시 후보였다. 윤석열 라고 후보였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서도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쨌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캠프에서 만들었던 게 저희가 보여드린 게 2021년 12월 문건입니다. 지금 신 교수님이 오픈해 주신 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내란 그 계엄 선포가 된 게 2024년 12월 3일이에요. 그러면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다들 지적을 안 하는 끔찍한 게 하나 있죠. 만약에 네. 이번에 서버가 진짜 확보가 됐다. 네. 라고 한다면요. 네. 여기 써진 대로 보면 부정선거를 사전 단계, 선거 단계, 사후 단계로 나누거든요. 예. 이들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건 이거예요. 사후적으로 서버단에서 뭐 중국과 내통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서버단에서 결과를 조작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분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요. 서버단을 확보를 해서 조작이 있었다라는 걸 만약에 뭐 일부라도 어떤 허점을 잡았다든지 또는 진짜 없다. 예를 들어서 계엄 상황에서 마치 군사 정권처럼 계엄 상황에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일부 뭐 또 새로운 걸 뭘 집어넣을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다음에 뭐를 주장하겠어요, 이들이? 그 4.15 부정선거였다. 그럼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까지 국회도 인정 못한다. 국회 예산, 재선거 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강력한 단초가 될지도 모르죠. 아. 만약에 진짜 서버가 털렸다면. 김용남 의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제 그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맥락이 좀 맞춰지는 게 하나 참 네,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제가 어디 하드 카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내부 2021년 12월 30날 네. 07시 29분에 제가 이걸 다운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08시에도 회의가 있어요. 전략 회의가. 네. 예. 야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네. 그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밤에 이제 술 먹다가 수시로 아무한테나 전화를 하잖아요. 아무나라기보다는 이 도저히 현직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막 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막 통화를 해요. 근데 그 전화 통화 상대방 중에 상당수가 누구냐면 예. 유튜버예요. 예. 자랑을 막 했었죠. 예, 이 나도 사람 저 사람. 나도 전화를 받았다 이런 아니, 식으로 자랑하죠. 명태균만 들려준 게 아니야. 네, 이거 네. 녹취 파일 갖고 있는 사람 무지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아니 대통령이 저런 사람하고 왜 통화를 하지? 그것도 1시간 2시간씩? 예. 근데 노상 그걸 한 거예요. 노상. 그러면서 자기 인식이 점점 강화된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부정선거야. 예. 아니 근데 2020년 또 올해 4월 총선도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었을 텐데 앞뒤로 총선이 부정선거면 가운데 대선은 어떻게 이긴 거야? 자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당선되고 나서도 윤석열이 제일 싫어했던 게 정말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습니다. 이 말을 되게 싫어했대요. 0.73으로 졌다고 생각 안 한답니다. 그래요? 이겼다고. 사실 그보다 훨씬 크게 더 이겼다고 이겼는데. 생각을 한대요. 그럼 조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민주당이 조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9% 10% 차이로 이겼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긴 걸로 지금 조작돼 있다라고 생각했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해산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는데 예. 그때 계엄 선포할 때 국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범죄자들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총선도 조작됐다고. 그리고 황당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안 믿는다.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거 지지율 저거 다 조작된 거다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얘기가 되냐면 예. 자, 이 대통령이 여론이 막 악화되고 총선에서 지고 나서도 국민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는 내지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지지율 신경 쓰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국민들이 지지를 떨어뜨리는데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지지율을 안 본다고? 예, 그 이상했잖아요 그때.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저 지지율은 조작된 지지율이야. 예. 나는 실제 내가 내 주변에 유튜버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광화문을 봐도 그렇고 나 좋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예. 왜 지지율이 이렇게 나와? 아직도 이것들 조작하고 있어. 예. 철저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탄핵으로 가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대목이
방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망상에 젖어 있는 거의 연속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망상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 이렇게 첨언드리면 실제 명태균 씨의 예. 그 9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마지막 9차에 보시면 5쪽에 5페이지에 제가 그 오마이에서도 공개했었지만 5쪽에 보시면 봉황무늬에다가요 그 명태균 씨 쪽에서 만든 거죠. 봉황무늬에다가 당선 확실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9.1%를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5쪽에. 그러니 야. 당신 마음속에는 9.1이나 이기면 오차 범위 바뀌잖아요. 그런데 0.73밖에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니 선거 전날 공개적으로 10% 차이로 이긴다고 발언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 아 진짜요? 어, 방송에 근데- 나와서요? 아니면 아 방송에서. 아 진짜요? 나중에 보니까 근거가 뭐야? 그때는 아무 근거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네, 보니까 명태균이 돌린 여론조사였어. 아니 그럼 아. 자기가 조작한 명태균 조사를 맞고 예. 선관위는 부정이고 이런 인지 부조화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로 망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유시민 작가의 말이 다 옳았다. 이거 무슨 뭐 알코올성 치매 아니냐? 뭐 조작의 달인은 누구 아니냐? 분노 조절 장애, 인지 장애, 편집증 증상, 정신 이상자, 정상이 아니다. 뭐 등등의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 전부터. 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특히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예, 어.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최초로 아니 그렇게 마시면 누구도 못 견뎌. 이 분노 조절 장애 또 음주 말씀하시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아마 웃어야 돼요. 방송에서 최초로 뭐 하나 공개를 어? 하겠습니다. 아, 그게, 예. 지금 25,000분 보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윤석열 당시 후보 때도 공식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때 모두 발언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렇지 않죠. 근데 회의석상에서도 이제 몸체가 저보다 더 크잖아요. 막 풍채가 좋잖아요. 그런데 뭐 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뭐 재밌게 얘기할 때도 그 제스처를 많이 쓰는데 특유의 제스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네, 네, 이건 뭐 늘 회의할 때 이제 네. 원탁 테이블에서 네. 쭉 이제 배석들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 죽여버린다고? 이게 뭐 쓸어버려. 쓸어버려죠. 어떤 쓸어버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느낀 게 검찰 오. 특유의 이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저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아. 뭐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니 이번에도 기사에 확 쓸어버린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예, 이게 쓸어버려라는 이런 게 나와요. 기사 어디선가 봤는데 나와요. 실제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뭐뭐뭐 XX가 나오면서 이거죠. 근데 이 몸집 아. 이렇게 해서 면전에서 한 그런 거 두 번만 봐보면요. 예.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정냄이 뚝 떨어지죠.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이 면전에서 막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마 용산에서도 공식 회의 이런 때 이제 카메라 있을 때는데 치워지고 어떤지는 한번 친한 분들 수석이나 비서관들 있으면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예. 그 부분은 사고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거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평소에 이런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여소야대였어요. 예. 2022년도 대선 전에도 예. 까짓 거 뭐 장관 임명 안 해보려면 안 해보려 그래. 뭐 청문회에서 인준 안 해주려면 인준 뭐 수석 비서관 다 마찬가지고 뭐 맘대로 해봐. 차관으로 행정 끌어가면 되지. 예.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근데 여러 이거는-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야. 그건 국회를 그 당시에도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실제로 그건 최고위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얘기들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오늘 또 신요한 교수님께서 새로운 내용들 오늘 오마이 뉴스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제작진께서 잘 만들어 주시고요. 아마 저희가 잘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9시 반쯤에는 오늘 이제 폭로를 해주신 추미애 의원을 전화 연결할 예정이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출연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직접 이제 만나뵐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2부에서 3부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우리 신용환 교수님과 우리 김용남 의원님 보내드리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빠져나가실 때는 마지막으로 짧게 전망은 좀 해주고 가세요. 기대와 희망 이런 거 말고 이번 주에 탄핵 소추안 올라가면 두 분이 보시기엔
가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탈표가 국힘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 수사기관 언론 보도가 계속 쏟아지면서 국힘의원들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아. 왜냐하면 내란의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계속 보도가 될 거. 그렇죠. 뭐 오늘만 하더라도 계속 좀 추가되니까. 하루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텐데 근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이거에 대해서 압박에 분명히 무너지는 사람이 필요한 예. 8표 이상은 나올 겁니다. 나올 것 같다란 네. 말씀이시고 신용환 교수님은? 그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서글프게도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고 예.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뭐 심지어 이제 오늘 김태우 의원 벌써 얘기했잖아요. 뭐 장미 대선이라고 그랬나 무슨 대선이라고 그랬어요. 벚꽃 대선. 예. 4월 뭐 예. 벚꽃이니까 4월쯤 되겠죠. 벚꽃 네. 대선 이런 일종의 이제 페이크를 쓰는 거죠. 이러면서 일단은 5월 동주가 아직 완벽히 깨지지 않았다. 5월 동주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잠시 분리를 해서 보트를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등등이 달리 가는 다른 배를 탈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여전히 아직도 같이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라도 일단은 시간을 벌어놓고 뭘 하자. 그런데 예. 거기에 이제 지금 김용남 의원 말씀대로 외부적 변수, 체포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현행범이기 때문에 내란 수계 현행범으로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다음 주 전망이 갈렸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만원빵을 하시는 네.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예, 아무튼 두 분의 전망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부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신용환 교수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더 이어가실 거기 때문에 자리에 남아 계셔 주실 것 같고요. 김용남 의원님, 신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